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미국 CPI 발표 이후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68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첨삼협상으로 봤을 때 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미국 CPI 발표 이전에 미리 조정을 겪으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66K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담았었는데 미국 CPI 발표 이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있으나 움직이기 쉬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CPI 발표 이전에 코인 시장이 조정이 있었고 그 뒤에 계속 반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69K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69K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이 뒤에 더 올라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거치면서 68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70K 근처에 가게 되면 무언가 본인들의 수익이 망가지게 되는 세력이 갑자기 많이 달라붙으면서 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조정으로 만들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도복상으로 봤을 때도 72K 라인에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도복상으로 70K 근처에 새롭게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선물청산맥과 동일합니다. 이 70K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을 뚫게 되면 자기들의 수익을 잃게 되는 세력들이 막기 위해서 대단히 큰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보라고래의 의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 비율 히트맵, 알트코인들의 펀딩 비율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리테일들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큰 특징이 도지부터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코인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조정이 와도 반등을 할 때 민코인들이 빠르게 먼저 반등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펀딩 비율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이 도지가 먼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리테일들은 투자를 할 때 현재는 민코인에 더 포커스가 돼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가격의 변동성 하락을 했고 상승을 유발시켰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CPI였습니다. 미국 CPI 발표가 예상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고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연설문을 통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 자산인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추세가 꺾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추세가 꺾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결정적으로 서비스 물가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이 서비스 물가 지수는 한번 오르거나 내렸을 때 이 추세가 생기게 되면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서비스 부분, 코어 서비스 부분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구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이런 것보다도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도 2024년도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가 되면은 토탈 4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찌됐든 간에 컨센서스는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근데 언제 몇 번을 하냐의 차이가 있는데 2024년도에 많으면 2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어지면서 2025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자극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인 시장도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PI 발표 이전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큰 폭의 조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나스닥이나 다른 대형 자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PI 발표 이전에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돈을 쓰는 양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작은 돈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매도가 일어나면서 시장의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작은 돈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펀더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쏠리는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력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마운트곡스, 미국 정부 거래소, 채굴업자 이런 물량들을 모두 합치면 전체 물량의 27%가 이 5개의 변수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자극을 조금만 줘도 쏠림이 일어나고 많이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다. CPI 전에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발라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3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는데 이 날아간 거는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인에서 세력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또 거기에 같은 경우는 또 개인들은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숏 포지션을 뒤늦게 구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발라먹고 CPI 발표 이후에 다시 반대로 세력은 롱 포지션을 가져가서 숏 포지션을 해서 청산된 사람들의 돈을 또 개인들의 돈을 또 세력들로 가져가는 두 번 양방으로 돈을 먹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오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락을 유발을 하고 개인들은 이때부터 정말 조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무너진다 한참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다시 매집을 했고 그런 모습들은 보시게 되면 거래소 특히 코인베이스에서 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밖으로 유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증거들이 지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데 오히려 세력들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이후에 숏 포지션을 구축한 개인들한테 너네 돈을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끌어올리면서 두 가지 모두 이쪽에서 모두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전에서 세력들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온체인 데이터들은 이런 심리적인 거 끌어오르거나 뭔가 쏠림 하락을 할 때는 너무 공포에 휩싸이는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같은 경우는 쇼텀홀더의 SOPR이 1 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직은 얼어있는 상황이고 이때 매집을 해나가게 되면 분명히 좋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쇼텀홀더의 넷 프로핏 로스 거래소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하락을 유발할 때 자기들의 손절을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매집을 하고 또 하락을 유발할 때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다만 고래들 그리고 롱텀으로 보는 사람들 롱텀 홀더들이 언제나 이기는 싸움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장이 끝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새롭게 단기 쇼텀 홀더들은 롱텀 홀더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렸기 때문에. 근데 롱텀 홀더들이 이기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고래들 그리고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했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보고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아직은 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뒤를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오를 때 그걸 오르면 사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본인의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되고 이번 하락 때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는 24만 개를 저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상승에 있었을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관심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아직 우리는 반감기 이후라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해요. 언제나 횡보를 하고 뒤에 이제 끌어올랐는데 우리는 아직도 극초입에 있는 그런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반감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이클대로 된다고 하면은 2025년도 10월 달이 될 만큼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오르는 걸 일부 맞추고 내리는 걸 일부 맞추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더 크게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선진국이고 물가 관리도 뭐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뭐 나라에서도 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고요. 뭐 트리키에나 또 보시게 되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뭐 이집트가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환희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20%대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았고 막 90%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암호화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냥 화폐를 들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마다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또 바이든 이번엔 선진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고 바이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이든도 선거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부분들, 이 변화의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트럼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암호화폐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냐? 자기는 미국의 채굴업체들 보호해주겠다. 그냥 규제로 보호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정량 지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육성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면서 단기적인 흐름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